이 국장님, 네. 정치에서 한동안 멀어졌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이 먼저입니다 라는 책을 들고 정치 복귀를 사실상 지금 한 거라고 봐야죠. 네, 그렇죠. 예, 그 예. 책이 바로 예. 이 책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12.3 비상계엄 이후 겪었던 내용들을 상당히 글재주가 있다고 해야 할지 긴박감 있게 글을 써가지고 저도 저녁에 늦게까지 좀 봤습니다.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에 대해서 제가 조금 공부를 하면서 최근에 아까 한 1년 전에 그 법무장관 시절부터 글은 참 잘 쓴다라고 여겼던 게 주로 이제 그 연설문 있잖아요. 왜 자기가 법무장관에 이제 했을 때 연설문, 그 다음에 초임 검사들 이렇게 강의하는 거, 또는 퇴임사 이런 부분들을 쭉 제가 좀 봤는데 일단 인문학적 소양이 좀 있고 그 다음에 글에 어떤 뭐랄까요 군더더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뭐 글재주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머릿글이라는 것도 보통은 한 2, 3페이지 쓰는 경우가 많은데 아주 짤막한 머릿글이에요. 예, 짧군요. 예, 이것만 보더라도 야, 이렇게 글을 짧게 쓰는 게 어렵거든요. 그리고 읽어보면은 짧더라도 상당히 마음에 와서 탁 닿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상당히 글재주도 있고 인문학적 소양이 있구나. 그런 느낌을 좀 받았는데 어쨌든 이 책을 제가 읽은 내용까지를 쭉 보면은 한동훈의 어떤 회한이랄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절절하게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첫째는 어쨌든 지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보수 측의 상당수 많은 분들이 일종의 배신자 프레임이랄까 이런 것도 갖고 있고 또 한동훈의 그러한 윤석열 탄핵 찬성에 대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의견을 피력을 하면서 자기의 신경도 고백을 좀 했더라고요. 크게 첫 번째가 그 부분일 것 같아요. 즉 탄핵 이후에 사실상 탄핵 소추를 하게 만든 장본인 아니냐. 만약에 물론 원외지만 원내에서 직접 투표를 하지 않았지만 당시 당대표였고 당대표가 앞장서서 우리는 탄핵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으므로 204표였죠. 204표에 지금 그 표결로 탄핵 소추가 돼서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헌재의 판결을 지금 계속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돼서 사실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그때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매우 고통스러웠다. 라는 말도 남겼고요. 고심했고 괴롭고 안타까웠다. 그리고 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 또 탄핵에 반대하는 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조금 본인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 오랫동안 같은 검사로서 인연도 맺어왔고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이 법무장관도 시켜주고 비대위원장도 시켜주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으로서는 공적인 일을 하면서 공공선을 추구하는 과정에 서로 뜻이 맞았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은혜를 입었다 할까? 은덕을 입은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개헌 같은 일을 벌였을까? 가만히 있었으면은 어차피 이재명 사법적 결론이 멀지 않아 내릴 텐데 시간은 우리 편인데 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 이런 데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고 답답하다는 심정을 표명을 했대요. 그렇죠. 중앙지검장부터 시작을 했을 겁니다. 어찌됐든 그 전에도 많이 손을 함께 잡고 끌어주고 같이 함께 했는데 중앙지검장 임명하고 그 다음에 법무장관 임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대위원장까지 함께 했습니다. 사실 한동훈 전 대표의 입장에서는
이 윤석열 선배와 왜 손을 잡고 함께 갔을까? 그는 정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예. 생각을 해요. 예. 옳았다. 저 선배가 가는 길이 옳다. 그렇기 때문에 뛰어든다라고 생각을 했을 테고. 그런데 계엄만큼은 그야말로 예. 계엄만큼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계엄으로 인해서 나라의 어떤 혼란이라든지 예. 국민들의 어떤 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무엇보다도 계엄에 반대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계엄을 옹호한 당에 대해서 미래가 없고 도리어 이재명을 상대할 수가 없다. 예. 그 점을 좀 뭐랄까 호소? 이게 이 책을 읽을 앞으로 보수 유권자 층에게 호소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탄핵을 찬성하지 않고 그대로 계엄이 진행이 됐다고 한다면은 네네. 당과 보수층은 말할 것도 없고 대한민국 자체가 네. 엄청난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너무 컸기 때문에 네. 불가피한 선택을 했다. 그러나 매우 고통스러웠다. 뭐 이렇게 나름대로 해명을 했네요. 네. 또한 나는 본인이 이 12.3 계엄 이후 그리고 이 탄핵안 국회 의결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중요한 선택들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소회를 밝힌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이 원래는 질서 있는 퇴진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가 이른바 지난해 12월 12일 담화를 통해서 네. 그 약속을 깬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사실상 내란을 자백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해갖고 많은 반발을 샀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담화문을 발표를 했고 담화문을 발표하는 와중에 그날이 원내대표 선거일입니다. 그래서 원내대표 투표를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의총장에 앉아 있는데 거기에 담화문을 듣고 한동훈 대표가 내란을 자복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의총장에서 상대를 해서 국회의원들과 특히 이상희 의원 등과 언쟁을 벌이고 이 모든 과정들을 좀 후회하는 듯한 뭐 표현을 썼죠. 또 하나는 그 당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12월 14일 탄핵안 소추안이 통과된 직후 의총에서도 본인이 좀 더 참았어야 하는데 네. 그 부분도 좀 반성하는 뜻을 표명을 했어요. 네. 그렇죠? 네네. 그때 얘기가 계엄을 내가 한 거 아니지 않느냐. 계엄을 내가 했습니까? 투표도 내가 한 건 아니지 그렇죠. 않느냐. 예. 그때 맞습니다. 사실은 의총에서는 탄핵안이 가결이 되고 나서 국민의힘 특히 친윤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개강되는 그런 분위기 아니었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뭐 육두문자를 써면서까지 한동훈 대표의 퇴진을 요구를 했었죠. 당시에 박정화 비서실장이 사퇴를 했잖아요. 예. 사퇴를 한 이유가 그거더라고요. 그 의총을 하다가 박정화 실장한테 저 대표 데리고 와.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화 실장이 지금 인민재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지금 의총에서 우리가 결정하면 되지. 왜 대표를 끌어다가 또 모욕을 주려고 하느냐 하면서 사표를 던졌고, 그리고 딴 사람이 가서 이제 끌고 와서 거의 인민재판 하듯이 막 모욕을 줬다. 네. 이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그 모욕을 참았어야 됐는데, 거기에 내가 대응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했다라고 지금 책에다 썼네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꼭 참아셔야 하는데 네. 거기에 와 있던 의원들도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로 불안했을 것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그런 비난의 화살을 퍼부었기 때문에 그걸 인내하고 참으셔야 하는데 네. 거기에 그냥 자기도 준비되지 않은 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고 또 하나는 본인이 상당히 야당으로부터 또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던 게 한덕수 국무총리하고 네. 공동 담화를 발표하는 거. 이게 두 사람이 공동 통치를 하겠다는 거 아니냐고 야당은 위임 통치하겠다는 말이냐 뭐냐. 네네. 이거 위헌 아니냐. 이런 공격을 받으면서 위상이 급격히
떨어졌다 그렇죠. 그런 얘기도 예, 있더라고요. 결정적인 어떤 순간이었어요 그때가.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좀 안 갔죠. 두 사람이 굳이 함께 뭔가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야당이 그걸 들어줄 리도 없고 또 헌법적으로 그것이 맞나? 많은 뭐 법조계에서도 의문을 가졌고 그것이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그 결정을 내린 과정들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책에 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담화 때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무정지를 선언했는데 직무정지를 누가 마음대로 선언하느냐 뭐 해갖고 그런 비난도 그렇죠. 있었죠. 질서 있는 퇴진을 사실은 상상을 했는데 그게 원래 약속대로 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한 나는 홍 장관이 정치인 체포 이 폭로를 한 게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여권의 사람으로부터 믿을 만한 사람이죠. 다급하게 연락을 받았다는 얘기도 있었고 특히 정치인 체포 국회로 12월 3일 날 갈 당시에도 바로 당신이 자칫하면 사살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피신하라 이런 연락을 받았지만 당당하게 역사의 책무를 지고 국회로 들어갔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때 이 한동훈 대표는 어쨌든 이 비상계엄 이거 제일 먼저 불법이라고 선언하면서 국회로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이는 저 국회에 들어와서 혹시 자기가 체포될까 봐서 숲속에 숨어 있었다는 거 아니야. 그래갖고 숲제명이 지금 된 것 아닙니까? 찐제명에서. 아니 김어준 방송에 나가서 얘기했잖아요. 그래갖고 148명 150명이 찰 때까지 거기서 몰래 숨어 있다가 국회로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담도 사실 아무도 없는데 담을 일부러 넘어서 조용히 가서 숲속에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재명 대표하고 한동훈 대표가 느닷없는 개싸움을 벌이고 있어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이 책에서 이재명에 대한 아주 비난을 어떻게 보면은 아주 작심 비판을 한 부분 그 부분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러니까 포지셔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정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어디에 내 자리를 탁 꽂으면 상대가 결정이 됩니다. 즉 이재명을 딱 내가 상대하겠다. 근데 상대하겠다는 말로 하지 않고 정확하게 이재명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르고 있거나 혹은 알았더라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을 건드린 거예요. 바로 이재명은 계엄을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뜻밖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했는데 지금 이재명이 어떻게 계엄을 해? 이유는 이겁니다. 바로 재판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재판이 정지가 되는 것이지 재판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5년 후면은 이 재판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재명 입장에서 대통령이 됐다고 그래서 자기가 물론 셀프 사면도 있고 다 하지만 사면을 받기 위해서는 재판이 끝나야 되는데 재판이 정지됐는데 사면을 받을 수도 없고 그렇다면 이재명은 어떻게 직권 연장할 수도 있다. 언제든지 계엄을 하고 뭐 하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건 포퓰리스트들의 전형적인 어떤 수법이 사기 직권 연장 아니냐 푸틴이나 혹은 뭐 또 다른 시진핑이나 같이 그러면 이재명의 계엄을 막아야 된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게 근데 이재명한테 굉장히 아팠나 봐요. 왜냐하면 아프지 않으면 상대 안 하면 돼요. 이게 이 정치의 법칙은 이렇습니다. 상대가 얘기할 때 대응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전혀 문제가 됐잖아요. 근데 상대가 나를 얘기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면 상대와 딱 프레임이 형성이 돼버린 겁니다. 즉 이재명이 거기에다 대고 무학대사의 그 유명한 경구를 이야기한 겁니다. 부처 눈엔 부처만 보이고 개 눈엔 개만 보인다. 제가 보기에 이재명의 그 심리를 제가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팠어요. 그러니까 아팠죠. 팍 하고 지금 이게 육두문자 같이 튀어나온 겁니다. 왜? 개 얘기는 육두문자거든요. 그렇죠. 넌 개야? 라고 얘기하는 건 원래 무학대사는 개 눈에는 개가 아니라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했는데 그걸 또 개로 욕으로 바꾼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 말이니까 부처와 돼지라고 한다면 그 돼지를 폄하하진 않을 거예요. 원래 그렇게 무학대사가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또 변주로 합니다. 베리에이션을 한 거죠. 개 눈엔 개만 보인다. 화가 난 것 같아요. 내가 뭐 어떻게 계엄으로 날 엮어? 그 프레임을 내가 들어가야 돼? 하면서 팍 뛰어나온 게 개 눈엔 개다. 개가 짖는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가 그거를 아주
순발력있게 대응을 했죠. 배로 준 것을 말로 받는다든가 뭐 그렇죠. 그런 말도 있죠. 난 국민을 위한 개가 되겠다. 그러니까 업어치기를 해버린 거예요. 예, 되치기를 했죠. 예, 되치기. 난 국민을 위한 개가 되겠다라고 해서 어쨌든 이 개 논쟁은 사실 개 논쟁이라보다는 계엄 논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의 계엄. 이건 프레임 확실하게 전환할 수 있는 전쟁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행정부고 장악하면 사법부 유죄 판결을 막으려고 계엄하고 또 처벌 규정도 다 고쳐버리고 이렇게 될 것 아니냐. 그렇죠. 대통령과 그다음에 대통령 뒤에 190석의 의석.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완전히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는 겁니다. 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나라를 위해 쓰면 아니 뭐 할 말이 없죠. 하지만 자신을 위해서 쓴다.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는 데 쓴다. 당연히 이재명은 그렇게 할 겁니다. 왜? 3년 동안 또는 지금 평생을 자신의 자신이 망쳐놓고 그거를 수습하는데 늘 자신의 권력을 동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느닷없는 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한동훈 대표로서는 이런 것도 노이즈 마케팅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 상대를 참 잘 해줬죠. 그러니까 타이밍 좋게 상대를 해줬으므로 딱 뭐랄까 프레임이 형성이 됐죠. 전선이 형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국민이 먼저입니다. 책도 지금 베스트셀러에 올라 있는 것 같아요. 예약이 주문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고 어제 저도 아주 어렵게 구했습니다. 책이 없더라고요. 아니, 그래갖고 여기저기 몇 군데 다니면서 오픈런을 하시군요. 그런데 이제 이 책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들고 정계에 다시 복귀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 복귀에 신호탄을 지금 올린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동훈의 향후 행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본격적인 정계 복귀가 과연 3월부터 될지 아니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내려진 이후에 할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전에 워밍업을 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인용이 된다면 그때부터 2달 내에 2달 내니까요. 선거를 치료하고 그 전에 한 3주 걸려서 경선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약 한 전 대표가 대선에 출마를 할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렇다 보면은 3월 초부터는 뭔가 좀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책을 낸 다음에 가장 이어지는 어떤 정치 행위는 북콘서트입니다. 어쨌든 북콘서트. 그러니까 뭐 하드한 어떤 뭐 참여가 아니라 소프트한 참여를 뭐 생각한다면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든지 아니면 한동훈 사실 이라는 정치인이 정치에 발을 굳히게 되는 어떤 동기가 저는 PK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처음으로 그러니까 그 유세처럼 부산에 갔을 때 정말 놀랬다는 겁니다. 부산에 오래간만에 어떤 정치인이라도 이렇게까지 사람을 모은 적은 없다. 또 당시에 이제 당원들 연락해서 막 모인 것도 아니고 자발적인 어떤 사람들이 부산에 그렇게 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왜 어게인 뭐 해갖고 당시 뭐 부산 갈매기 당시 롯데자이언트 우승도 이렇게 기억을 해내고 자 그래서 부산에서부터 다시 부산 콘서트를 한다. 북상으로. 북 콘서트를 한다. 이런 이런 식의 어떤 3월 중순까지 충분히 전 기획해볼 만한 그런 프로그램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북콘서트를 하게 되면은 그 지역에 대학 같은 데 가서 또 대학에서 강연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 겸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잘 아시다시피 보수층에서는 한동훈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토 정서가 어마어마한 데다가 의원들도 지금 뭐 한동훈계 친한계라고 이른바 해봤자 한 10여 명 안팎이지 않습니까? 10여 명보다 줄었을 겁니다. 장동혁 빠져나가지고 해서. 그러니까 한 10여 명이죠. 전에는 18명, 뭐 20명 안팎이라고 했는데 반으로 줄었다고 봐야죠. 그런 정도 세를 가지고 과연 한동훈 대표가 다시 정치에 복귀해서 비상의 나래를 펼 건지 이게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당은 언제나 바다를 건너야 되고 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엄의 바다, 계엄의 강, 탄핵의 바다 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 강과 바다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한동훈 대표로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또 문제가 관계 문제가 또 아주 핵심적인 과제가 될 수밖에 없고 네. 그 중에서도 지금 보수층에서 갖고 있는 반한 감정 네, 네. 이것을 어떻게 누그러뜨릴 건가. 그렇죠. 거기에 본연의 정치 운명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장 자기 경선에서 이기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정치를 하려고 한다면은 네.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고 그 후에 뭐 총선도 있고 또 보선도 있기 때문에 정치에 입문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 처음부터 사실 꽤 많은 부분이 내가 회환이 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의 정말 인간적으로 미안하다. 뭐 이런 표현들과 그 과정들을 앞부분에 배치한 것도 사실 그런 마음을 좀 담았다고 봐야죠. 담았다고 봐야죠.